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도 잘생기고 멋있는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1부에서 다 못 다뤘던 종목들 마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네. 전주 대비 50포인트가 올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회원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소개 멘트가 굉장히 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쵸, 어색하게 인사하는 것보다. 네, 꼼꼼하고 세심한 이거보다는. 그거보다 잘생기고 멋있느니. 네, 훨씬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하이 운임지수. 네. 사실 지금 상하이 운임지수 이런 것들보다 차트 한번, 그러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네. 상하이 운임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상하이 운임지수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뭐 오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게 SCFI, 이게 이제 상하이 운임지수거든요. 이쪽에 이제 BDI 지수가 있는 거고요. 이쪽에 상하이 운임지수가 있는데 1월 달 초에 뭐 4,000에서 3,900, 뭐 4,088, 4,076, 뭐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이 운임지수가 올라왔을 때는 예전에 이제 앞전의 상승이 이제 이 운임지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제 쭉 올라왔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운임지수가 좀 안정권으로 잡으면서 그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어떤 물동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곡물 가격이나 어떤 그런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들이 나오면서 좀 활발해질 것 같다라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적으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해운주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고점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이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오늘 고점을 넘겼거든요. HMM이. 고점을 좀 넘기면서 계속적으로 해운주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을 잘 타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제 벌크선이죠. 이 HMM은 컨테이너선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하이 운임지수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제 STX 페노션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벌크선이라서 이쪽은 또 이제 BDI 지수하고 조금 영향이 있고요. 네. BDI 지수도 어쨌든 그렇게 뭐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상하이 운임지수처럼 그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고점을 넘기면서 사실 신선하게 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조금 이 페노션의 주가 흐름이 사실 훨씬 더 이제 HMM보다 훨씬 좀 신선하게 나아질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만약에 해운주에 좀 관심을 갖는다면. 다만 이제 실적은 확실히 HMM이 훨씬 낮고 규모나 이런 것들은 훨씬 안정적이고요. 예, 지금 HMM은 이제 벌크선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제 그 흐름은 향후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또 대한해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앞전에 HMM이 오를 때 약간 뒷북을 치는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앞전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이제 HMM이고 뭐 이렇게 움직일 때 혼자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뒷북을 치면서 혼자 제일 세게 올라오면서 옆으로 눕고 있는 일단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주식은 또 약간 모양이 달라요. 고점이랑 지금 이제 거리가 굉장히 멀죠. 다른 거는 이제 고점을 넘어갔는데, 이 주식은 이제 가지를 못하고 여기 아직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번에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모양으로 보이진 않고, 조금 이제 시간을 주다가 HMM이나 STX 페노션이 계속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오면 또 다시 이제 아무도 모를 때 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근데 다만 해운주를 보더라도 대한해운을 보는 것보다는 STX 페노션이나 HMM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을 돌파한 해운주에 대해서 종목별로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달콤한 수익의 맛을 보여드릴 신강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신강석 전문가의 보유 종목입니다. 세종공업은 수익률 0.95% 기록하고 있고요. SFA 반도체 30.28% 기록하고 있습니다. 3기는 마이너스 2.32%, LG는 마이너스 7.28%, 현대글로비스는 수익률 0%. 다음 장 살펴볼게요. 클래시스도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매번 1시간씩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정작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빨리빨리 그냥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점검을 드리면 지금 시장 상황도 좀 내려오고 있고 하니까 네. 점검을 드리면요. 일단 세종공업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세종공업 차트가 지금 그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그 수소차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좀 슈팅이 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같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수소차 이슈는 계속적으로 아마 이슈가 있을 거고 이 세종공업이라는 회사의 그런 자회사의 상장 이슈도 있고 수소차나 아니면 그런 어떤 연료전지 그리고 뭐 그 스마트 팩토리 이런 관련된 자회사들이 세 개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한 상장 이슈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600억인데 그 회사를 상장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그 지분 가치만 해도 한 2,000억 정도는 된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예상이고요. 이 회사가 제가 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 호가창만 봐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알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보는 흐름인데 세종공업이 이제 10,000원 정도에 가면 이 호가창에 그 이 매수 매도가 굉장히 빽빽하게 차면서 꽉 차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10,000원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9,700원이나 뭐 9,600원, 9,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호가창이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여기 보시면 한 5개 정도 호가창만 누군가가 이렇게 그냥 매수를 쌓아놓고 위로 살 마음은 없고 그냥 밑에서 그냥 받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계속 받아먹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이제 하면서 지수 분봉을 보면서 내려와서 반등을 줄 때 살려고 보면 여기에 매도 물량이 없어서 사실 저가에 그때 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수 평상시에 이렇게 미리미리 한 5호가에 대놓고서 미리 사가는 사람들은 사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있다가 좀 많이 살려고 보면 이렇게 호가창에 판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많은 물량을 저가에 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누군가가 계속 이제 그렇게 담고는 있고 근데 이제 올라가고 반등이 나올 때 좀 사기가 힘들다. 그냥 어느 정도 권역에서 조금 이제 미리미리 조금 매수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패턴 자체가 지금 뭔가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는 좀 회사의 가치도 괜찮고 어떤 이런 호가창의 흐름, 뭐 어떤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게 다 괜찮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또 다음번에 시장이 괜찮아질 때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SF 반도체 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 기술적으로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 뭐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여태까지 반도체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노란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했던 종목이고요. 앞전의 흐름과 지금 비슷한 흐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1파, 2파죠. 1파, 2파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매도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사실 10,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한번 했어요. 여기 상한가 나오고 이쪽 부분에서. 근데 방송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라서 이게 끝났다고 판단이 들면 제가 방송에서도 매도를 할 거고요. 실전에서는 이제 이 정도 부분에서 위에서 어떻게 운이 좋게 대부분 다 잘 매도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흐름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앞전의 흐름으로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고 요 흐름 이렇게 지난번에 나왔던 흐름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분봉으로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호가창을 그 분봉의 어떤 모습도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요. 그런 힘의 어떤 그런 세기나 아니면 돈의 흐름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조금 매수할 때는 아니다. 그냥 좀 상황을 보면 다시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이거와 비슷한 패턴을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면 상신 브레이크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뭐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면 저는 이 종목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겠구나. 저 패턴을 보면 이 패턴은 앞으로 이렇게 열리겠구나가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 상신 브레이크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이 앞전에 지금 이런 식의 패턴이 한번 나오고 다시 상승을 했다가 똑같이 윗꼬리를 아까 SFA처럼 똑같이 윗꼬리를 맞았죠. 그리고 내려오고 다시 21선에서 급등을 했던 걸 다시 21선에서 받아주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요것도 제가 실제 매매를 했었어요. 요 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전부 다 매도를 했거든요. 기술적으로 이걸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SFA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힘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와서 다시 급등을 주면 이제 11선에서 반응이 먼저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11선에서 반응이 나오면 넘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21선에서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못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좀 아예 그냥 관심을 안 가질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보유하면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기 보여주세요. 3기라는 종목이고요. 네. 네, 뭐 큰 흐름이 없어요. 그냥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박스 안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고요. 그냥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하고 그냥 비슷하게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옆으로 그냥 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대장 종목들이 옆으로 기니까 그냥 뭐 3기 뭐 이런 종목들도 그냥 옆으로 기는 특별히 뭐 특이 사항이 없는 흐름입니다. 뭐 회사가 뭐가 뭐 잘못됐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이 주식이 움직일 때도 시장과 상관없이 뭐 그냥 혼자의 힘만으로 간다 이런 건 사실 좀 어려워요. 예,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 부분을 조금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LG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LG 종목이고요. LG는 뭐 내려주면 계속적으로 뭐 추가 매수 가능한데요. 다만 네. 오늘 이거 이제 노란톡에서 저희 유료방에서 오늘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주식은 바둑처럼 다 놓는 자리가 있다. 오늘은 매수 자리를 놓는 자리가 아니다. 일단 이거는 다음 자리를 한 번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은 어차피 4월 말에 거래 정지가 들어가요. 한 달 동안 이제 주식이 거래가 안 됩니다. 네. 그 전까지 시장의 어떤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상장될 때는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랜덤 박스 나중에 박스가 딱 열렸을 때 가격이 과연 얼마로 책정돼서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싶지만 나중에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괜찮아서 올라간 상태에서는 사실 랜덤 박스를 들어가서 열어보기가 너무 무섭다. 지금 이게 만약에 오르면 그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되는 그 주식을 예를 들어 13만 원, 14만 원에서 잡기에는 조금 이제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냥 미리미리 그냥 일반적인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나눠서 그걸 그때가 돼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움직이는 가격대에 잘 나눠서 평균 가격으로 사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거래가 정지가 들어갔다가 다시 열렸을 때 훨씬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수익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고 있는 거라서 지금 내려온다고 뭐 이걸 더 싸게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을 보시면서 아, 나는 그냥 평균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에서 멀어지지 않게 그렇게만 갖고 있다가 그 신규 상장되는 LG와 기존 LG 이 부분이 분할되고 그리고 나서 이 회사들이 계속적인 양쪽의 성장성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조금 길게 시각을 보시고 이제 좀 접근하시면서 그냥 이게 당장 오늘 내려온 걸 사서 내일 올라갈 때 팔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냥 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는 가격으로 잘 평균 가격으로 나눠서 잘 가지고 있다가 그 한 달 동안에 그 이후에 재평가를 보자. 시장에 흐르는 이런 가격들을 상관하지 않고 다시 평가를 해서 기관들이나 이런 어떤 매수 주체들이 다시 상장될 때 5월 27일 날 과연 이 회사에 얼마의 값어치를 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뭐 이렇게 막 조금 내린다고 막 접근하시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는 랜덤박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세요. 네, 현대글로비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였는데도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 이제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세 가지 회사들이 전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이제 기아차나 위아 같은 경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내일 어쨌든 그 전기차 플랫폼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되는데 이 글로비스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현대차에서 차를 팔 때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그 배터리 리스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 리스료를 받는 거죠. 차는 싸게 사고 배터리는 리스로 쓰게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리스를 하는 그 회사는 아마 글로비스가 되지 않을까. 예, 글로비스는 지금 뭐라도 거기에 자꾸 뭔가를 이제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룹 자체의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 회사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어떤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뭔가가 자꾸 들어오고 뭔가를 또 새로운 사업을 뭔가를 하고 좀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는 회사인 것 같고 추세도 되게 괜찮고요. 그러면 좀 더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클래시스 종목까지 살펴볼게요. 네, 클래시스는 네. 사실 이거를 추천을 하려고 했었는데 방송에 시간이 없어갖고 네, 추천을 맞아요. 못 드렸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 이 그 블록딜 이슈로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어쨌든 이 정도 권역에서는 조금 가치주로 조금 한번 담아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조금 담아보려고 했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방송에 제가 이게 얼마에 사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날 한 15,000원 권역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14,500원 정도의 가격에 왔는데 한 15,000원 정도 이게 내려왔을 때 한 15,000원 정도 부근에서 아마 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 방송에 나가고 하면서 아마 보통 한 15,000원 초반, 15,100원, 15,200원, 뭐 15,300원, 15,000원 요 정도 권역에서 아마 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15,000원 정도 가격에 놓고 그거를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네. 일단 빠지는 부분에서 시장이 내려와서 같이 밀리는 부분에 반응을 크게 하지 말자. 그냥 일단 방치해서 두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 힘이 붙었을 때 나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야지 나 혼자 그거를 막아내려고 하지 마라. 일단 지금은 그냥 어떤 시장의 그런 어떤 하락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나 목표가도 세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네. 이번에 하락의 흐름을 보고요. 네. 하락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이나 뭐 이때 네. 그 어떤 모양이 다시. 만들어지는 걸 봐서 네. 그때 뭐 손절가나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모두 간망 의견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왜 내 계좌는 맨날 파란색이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주저 말고 들어오세요.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상한 마음 저희가 달래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는 0000 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전문가님?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개미 여왕님이시고요. 종목명은 후성 12,960원, 비중은 40.88%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후성 오늘 종가 살펴볼게요. 후성은 오늘 2.7% 내림세 보이면서 1,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후성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후성은 일단 업종 자체가 네. 그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후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네. 그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네. 여동생의 아들들이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중소기업 뭐 이런 작은 회사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냥 현대가의, 좀 익숙치 네. 않으실 수 있는데 현대가의 회사고 시가총액 1조짜리고요. 이 회사와 같은 계열사가 상장되어 있는 게 퍼스텍이라는 회사, 전쟁 관련주죠. 전쟁 관련 테마, 퍼스텍, 그리고 한국내화라는 회사거든요. 한국내화. 내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온에 견디는 어떤 그런 그 소재인데요. 그게 이제 그 뭐 제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 한국내화의 흐름도 조금 약간 괜찮아 보여요.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국내화의 흐름이 괜찮아서 제가 이거를 한국내화 흐름이 왜 괜찮지라고 지금 아까 방금 전에 한번 찍어봤거든요. 찍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후성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들 하면 후성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400톤 정도를 증설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 한국내화라는 주식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후성이 괜찮아질 것 같아서 한국내화가 괜찮다라는 흐름이 나와지는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한국내화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61선 뚫리고 120선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일단 앞전에 여기 거래 많이 실렸고 전체적인 큰 힘 자체는 이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유료회원 분께서 가지고 계실 때 제가 요 정도의 21선에 부딪혀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일단 절반 손절하자. 밑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 이거. 어쨌든 힘이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다시 돌 수 있는 어떤 영역이 보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자르지 못하면 이 밑에서 추가 매수도 어렵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려면 일단은 여기서는 한번 매도하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매수는 이 밑에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이 회사가 지금 왜 조금 이렇게 안 좋냐면 네. 그 내년에 중국에 지금 증설을 하는데요. 실적이 지금 안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증설을 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고 하느라고 이번 연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같이 조정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좀 시장의 조정도 있고 하니까 같이 조정을 받는 거고 굉장히 뭐 이상한 조정이 아니다. 저는 이 종목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기회 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업종 자체도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어떤 특수가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뭐 회사 자체는 괜찮고 타이밍만 잘 잡아서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큰 어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회사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런 회사도 흔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 등락이 그렇게 이제 계속 심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등락을 주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떤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이 밑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어떤 회사의 모양이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미여왕님의 후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비중도 크시고 손실 중이시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꼭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분은 엄포스터님이시고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5,249원, 비중은 3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원유 선물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일단은 고생하시네요. 원유 선물. 네. 어려운 거 하십니다. 일단은 이게 ETF인데 이 원유 선물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이 예전에 참 이 추억이 있어요. 이 종목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유가 마이너스 들어가고 3월 달에 혹시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유가 마이너스 들어가고?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시나요? 3월 달에? 네. 와, 그것 때문에 막 텔레비전에서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때 저는 그 유가를 보고 있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유가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를 그거를 이제 밤에 봤는데 네. 참 지금은 어쨌든 그거 다 잘 극복하고 유가라는 게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이 상품에 이제 약간 문제점이 그때 당시에 살짝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상품이 삼성 코덱스가 미국의 이런 원유 선물 상품이 있는데 그 네. 원유 상품의 지분을 또 갖고 있어요. 그 ETF를 ISO라고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편입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유가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냥 유가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사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물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근데 그 만기 때 청산을 하지 않으면 이 코덱스 펀드에서 그 미국에 가서 그 드럼통으로 기름을 갖고 와야 돼요. 기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코덱스 이 삼성증권의 이 코덱스는 기름을 저장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막 이럴 때 그 헤지 펀드들이 그거를 이용해 갖고 본인들은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만기까지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ISO라든지 아니면 이 삼성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이 기름을 저장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마지막 만기 하루 이틀 전에 그냥 유가를 마이너스까지 민 거죠. 계속 매도를 쳐서 전부 다 그냥 손절을 시킨 거예요. 굉장히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얘기인데 네. 그게 실제로 벌어져 갖고 이 삼성에서 이제 원유를 다음 달물, 다다음 달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안전하게 뿌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원성과 참 많은 피해를 줬던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상태는 사실 그런 상태는 아니고 유가가 이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유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유가가 지금 요게 유가거든요. 유가에 따라서 어차피 그 가격이 매겨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롤오버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거 너무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가의 흐름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유가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4월 달부터 사우디에서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그 한 70불 정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일단 그래서 올라가다가 힘이 강하게 꺾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 부분 참고해서 4월 되기 전에는 그 부분이 얘기가 되면서 진짜 증산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또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가는 많이 변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한번 하자. 예. 네. 이거 계속 뭐 수익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도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니까 수익 실현 한번 할 때 됐다. 이거 어깨 일단 이 정도면 한번 어디까지 갔다가 보고 지금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기 보시면 유가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이거 반등 나오는 흐름 보고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익 실현 의견 주셨습니다. 엄포스터님 지금 수익 보고 계시니까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분은 천천히 급하지 않게. 종목명은 형제 엘리트고요. 4,611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형제 엘리트 오늘 종가 살펴볼게요. 형제 엘리트는 2.37% 하락하면서 3,91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이재명 정치 테마주죠. 형제 엘리트. 네. 어떻게 보시나요? 왜 갑자기 웃으시나요? 네? 아니 네. 아이디하고 종목이 너무 안 어울려 갖고요. 천천히 급하지 않게 이재명 테마주로 가자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네. 천천히 급하지 않게 가자 하면 이제 뭐 종목이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이 형제 엘리트로 반전 매력이 있으시네요. 네, 반전 매력이 있으신 분이네요. 형제 엘리트로 천천히 급하지 않게 가자. 네. 일단은 굉장히 급하신 분 같고요. 네. 일단 테마주로 가셨는데 지금 이재명 테마주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고 이거 경선할 때쯤에 뭐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아마 좀 차별화돼서 움직일 텐데 요즘에 좀 신선한 종목이 성안이더라고요. 성안이라는 종목이 조금 이제 그 신선하게 조금 올라오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지금 오리엔트 전공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리엔트 바이오 이런 게 이제 지금 형제 엘리트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이런 게 지금 이제 모양이 좀 비슷한데 형제 엘리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교복 만드는 회사예요. 네. 예, 교복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친구들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는 못 간다. 혼자는 못 가고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이슈가 뭐가 있나 앞으로 그 부분에서 지금 가격 얼마에 지금 매수하신 건가요? 4,611원이요. 비중은 4,600.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비중은 나쁘지 않으니까 비중은 10% 정도야 뭐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4,610원 정도면 네.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긴 하셨는데 거기서 이탈한 부분에서 좀 손절을 못 하신 게 아깝고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자리와 그리고 내가 했던 생각들이 맞지 않으면 바로 그냥 손절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지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조금 손절을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못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다음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런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종목을 하실 때 그런 확신이 없으시면 이제 무조건 손절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확신이 있으신 종목을 하시고 계획을 잘 정해서 여기서 밀리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어떻게 되면 이 밑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계획이 만약에 없이 그냥 저 부분에 대한 이탈을 그냥 맞으셨다고 하면 그냥 조금 인정하고 절반 손절하고 나머지 절반만 좀 보시다가 나중에 경선할 때쯤 돼서 대선주들 같은 경우는 그 이슈는 지금 아마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지지율이 제일 높은 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있을 이슈는 없거든요.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있을 만한 이슈는 경선에 당선을 했다. 아니면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경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어떤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적인 조정세를 보일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이 대선주도 여러 대통령들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보면 경선하기 전까지 조금 약간 지루하고 힘들 수 있다. 지금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나오려면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야 그래야 이 종목 저 종목이 다 갈 수 있는데 지금 점점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런 지지율로 인한 이슈는 좀 끝난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비중 조절하면서 차후에 보자. 일단은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형지 엘리트 종목에 대해서 절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닉네임처럼 꼭 천천히 급하지 않게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 분은 이현님이시고요. 하이트 진로 34,3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하이트 진로는 1.78% 오름세 보이면서 34,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천천히 급하지 않게 가자라는 분이 이거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래야 좀 잘 어울리는데 이건 또 네. 너무 지루해요. 이거 하이트 진로. 너무 지루한 종목이라 네. 매수 가격 얼마인가요? 34,300원이요.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오늘 가격이네요. 네, 종가예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 너무 지루하고요. 확실하게. 네, 이게 지금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으면은 그냥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대에 있거든요. 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실 거고, 네. 뭐 회사 나쁘지 않고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그냥 길게 넣어놓고 정말 진짜 뭐 몇 년을 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시면 이거 지금 당장은 좀 가기 힘드니까요. 그냥 매도 의견하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님의 하이트 진로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지루한 장세가 예상되니까 종목 교체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대박 예감님이시고요. LG전자 78,0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LG전자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LG전자는 1.19% 내림세 보이면서 166,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와, 매수가가 78,000원이시네요. 너무 부럽네요. 네, 네. 갑자기. 네. 이분은 사실 파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대박 예감 78,000원에 맞추네요. 사서 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기가 참 이게 그냥 거의 주식을 안 보거나 그냥 그냥 팔 생각이 전혀 없으시거나 그냥 LG전자를 그냥 그런 어떤 마음으로 계속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들고 오셨으면 그나마 이제 시간이 짧은데 이 앞전에 들고 오셨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났고요. 지금 시장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기술적으로 별로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어차피 기술적으로 매매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LG전자가 마그나하고 그런 합작법인을 만들고 LG전자 자체가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이런 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내년, 내후년, 한 2년 후에는 그 분야의 매출만 한 2배 정도를 예상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LG전자에 계속적으로 골칫거리로 안겨져 있는 그 핸드폰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를 좀 매각해서 좀 그 부분들을 좀 없애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자동차 전장 부품 회사로 바꾸겠다라는 게 지금 사실 LG전자의 어떤 그 의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로봇이나 어떤 그런 산업들에 대한 미래 신기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LG전자는 기존에 했던 회사와 다르게 가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다시 전장 부품 이런 부분과 그리고 로봇 이런 어떤 좀 발전된 전자 회사로 바꾸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일단은 그 지금 투자하신 분이 그런 투자자의 마인드로 지금까지 굉장히 잘 끌고 오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응원하고 저는 앞으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박예감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 많이 보고 계신데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시고요.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서 도와드릴게요. 정찬영 님이시고요. 센트럴모텍 36,000원, 비중은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센트럴모텍은 2.54% 오름세 보이면서 34,2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은 지금 흐름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예측과 대응의 영역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원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왜 같이 보여드리냐면 같은 어떤 테마군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가 지금 세원이 오늘 9.3% 정도 올랐죠. 네. 센트럴모텍도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이 지금 루시드 모터스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까지 시장에 힘은 좀 남아있고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세원하고 흐름이 달라요.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크게 갈 수 있는 모양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모양은 보이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루시드 모터스에도 납품을 하고 현대 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고 그 알루미늄 그 컨트롤 암을 하는 회사인데 국내 최대 규모의 그런 생산 시설을 갖고 있고요.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시가총액 3천억 정도 되고요. EPS가 783원이고 지금 재무구조 한번 보면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뭐 나쁘지 않고요. 흑자 회사고요. 네,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유보율 2200%,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은 뭐 한 149%. 자동차 부품주들은 보통 부채 비율 한 200%대 정도 되거든요. 나쁘지 않고요. 뭐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원이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번에 이거 슈팅 걸린 것 같아서 센트럴모텍하고 세원하고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예측이었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서 지금은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틀렸어요. 예측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바로 이제 예측과 대응이거든요. 지금은 이 종목 끝나지 않았다. 아직 루시드모터 상장 이슈도 아직 안 끝났고 상장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아무 괜찮을 거다. 하지만 센트럴모텍 만약에 다시 한번 제자리 주면 그 매수가 그 근처에서 비중 많으면 좀 비중 줄일 필요 있다. 이게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눌렸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불안하지 않으려면 수익을 드릴 때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럼 내려오면 다시 한번 받을 수도 있고 이 종목 자체가 꼭 기술적으로 이런 테마에만 형성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을 내는 회사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로 이렇게 흔들리지만 나중에는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 잘해서 멘탈 관리 잘해서 꼭 수익 내는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번에 만약에 어떤 단기 호재로 급등 나오면 좀 비중 줄여서 천천히 끌고 가보자. 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찬영님 센트럴모텍에 대해서 보유하시면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은 킹메이커님이시고요. NK물산 1,100원 비중 많으시네요.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NK물산 오늘 1% 내림세 보이면서 59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네. 그냥 보면 이거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종목이죠. 사실 그 노란톡방에서 의뢰를 했는데 그 아이디를 보니까 제가 누군지 알 것 같거든요. 제 친구인데 네,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반대로 물어봤어요. 네. 객관적으로 본인이 이 주식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겠니? 이 주식을? 그러니까 이걸 시청자분들께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주식을 지금 이렇게 그냥 사실 이건 전문가들이 딱 보면 그냥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거 회사 문제 있구나. 이거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금 눈에 그냥 딱 보이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주식을 사시겠나? 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다. 최대한 이제 뭐 어떻게 손해라도 줄이고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상장된 회사 주식 같은 경우는 4년 연속 적자를 내면 관리 종목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째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은 이제 흑자를 내긴 했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고 일단 재무 비율 자체도 보시면 회사 자체가 와 유보율이 16%짜리 회사는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그렇게 많이 본다 하더라도 사실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예, 유보율 16%. 네, 부채 비율도 물론 적긴 한데 일단은 회사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물론 이게 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모양으로 봤을 때 뭐 유상증자도 했고 뭐도 했고 이런 또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회사는요 사실 유상증자를 하면 급등이 나와야 돼요. 상한가로. 왜냐하면 자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금이 들어오니까 다른 회사들한테는 별거 아닌데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비중도 많으시고 일단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지금 120에서 부딪혔는데 혹시나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비중 줄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K물산에 대해서 반등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손실 많이 보고 계신데요. 꼭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킹메이커님.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마니머니님이시고요. 카카오게임즈 56,000원, 비중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 종가 살펴볼게요. 3.1% 내림세 보이면서 53,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카카오게임즈는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 게임스는 뭐 어떤 회사인지는 다 아마 아실 거고요. 성장성이야 뭐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근데 현재 주가가 지금 4조고요. 네. 4조고 지금 PER이 270인데 지금 주가의 차트의 모양은 이래요.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일단 결론은 그냥 네. 좀 반등 주면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예, 게임주 자체가 지금 요즘에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이미 펄어비스나 이런 것들은 시세를 내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지금 카카오 게임스도 물론 뭐 계속 괜찮을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에 지금 하기에는 지금 매출이 3,500억 정도 되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뭐 350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물론 뭐 가능성은 잠재력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이 기술적인 어떤 이 흐름 때문에 이게 바로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비중이 크지 않으면 뭐 들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비중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셔서 그런지 들어갈 때도 굉장히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들어가셨어요. 한 40% 정도. 근데 반등이 나오면 좀 비중 줄이고요. 다른 종목들 좀 괜찮은 것들 좀 하시고 분산해서 하자. 뭐 이 종목 안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분산 투자하자. 그래서 반등시 좀 일부 정리하고 예, 반등시 매도. 뭐 일부는 보유하시더라도 조금 네. 분산 투자하라는 말씀, 비중 줄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니머니님의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비중이 크신 만큼 반등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라궁이님이시고요. 동성제약 13,8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동성제약은 0.77% 오름세 보이면서 13,0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성제약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동성제약이 이게 그 모발 관련된 어떤 제품들 그리고 뭐 염색약 이런 걸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고요. 이 앞전에 보시면 상승 흐름 굉장히 크게 나왔죠. 이게 끼가 굉장히 있는 종목이에요. 중간중간에도 계속 이런 급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급등 나오고 다시 이렇게 밀렸는데 여기 코로나 터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코로나의 어떤 덱사메타손 이런 어떤 이슈로도 중간중간 급등을 줬긴 줬는데 그게 사실 이 회사의 진짜 급등의 어떤 사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집봉들이 보이거든요. 매집봉들이 보이는데 그런 어떤 덱사메타손이나 코로나 치료제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는 연속된 흐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뭔가의 어떤 게 있어는 보여요. 있어는 보이는데 일단은 결론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고요. 네. 이 회사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그 유방암 광역학 치료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빗으로 유방암을 치료하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성공을 할지 아니면 뭐 실패를 할지 그게 어떻게 발표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분들도 여기에 지금 이 들어오는 이 분들도 베팅이에요. 그거는 결과를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뭔가를 지금 과정에서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어떤 부분에 뭔가 기대를 하는 부분이 맞으면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또 그게 아니면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일단은 뭐 보유 의견 드리고요. 비중 20%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또 중간중간에 급등을 두면 좀 지루하면 좀 뭐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요. 지루하면 좀 비중 덜고 조금 기다리면 되고 뭐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하고 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괜찮은 상황이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동성제약 종목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율림이시고요. DLENC 우선주 73,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DLENC 우선주 오늘 0.55% 내림세 보이면서 72,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을 보려면 우선주는 이제 보통주를 먼저 봐야 되니까 네. DLENC를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이게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대림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이편한 세상 대림산업 그게 이제 DLENC로 바뀐 거거든요. 네. 그 대림산업이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DLENC, DL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림산업이 이제 그 건설 그 부분만 떼갖고
DLENC로 바뀐 거죠. 우선주는 이제 보통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좀 더 준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배당을 받았을 때 11만 원짜리 보통주를 사서 1,000원을 받는 거하고 7만 원짜리 뭐 우선주를 사서 1,000원을 받는 거하고 수익률이 우선주가 더 높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더 좋은 장점이 있어서 그걸 하시는 건데요. 대신에 시세가 움직일 때 덜 올라요. 그러니까 보통주는 많이 오르고 우선주는 좀 덜 오르고요. 좀 보통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DLENC가 보통주가 한 5% 올랐다. 그 우선주는 1%, 2%밖에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그 시세 차익으로 어떤 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세 차익과 상관없이 나는 배당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DLENC의 배당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새로 이렇게 바뀌고 나서 배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목적에 맞냐?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업종 DLENC 지금 현재 흐름 좋지 않죠. 흐름 좋지 않고 건설업종 금리 인상 이런 이슈 나오면 계속 빠집니다. 건설주는 금리 인상에 굉장히 타격을 받는 업종이에요. 그리고 우선주 지금 배당 얼마 나올지 모른다. 업종 안 좋아지면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원래 투자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LENC 우선주에 대해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에게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 누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는 0000 04개 꼭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으시죠? 네네네. 2시간.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빨리 쉬세요. 네.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닝벨 프로그램 1부에서 우리 종목의 제왕 전문가들의 개장 전 이슈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